네, 안녕하십니까. 토크아티즈를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늘 오픈소스 특집으로 우리가 오픈소스로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오픈소스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기반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주제로 레드 코리아의 최은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헤어스타일 항상 이렇게 터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드라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 약간 곱슬이기도 하고요. 네, 가끔 파마도 합니다. 축복받은 머리시다. 자, 그나저나 요즘 워낙 뭐 오픈소스가 이제 되게 많이 좀 거의 뭐 기업에서 스탠다드 디팩토처럼 스탠다드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덩달아서 레드에 또 상당히 요즘 뭐 사세가 되게 성장률이라든지 확장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현재 뭐 제가 여기 레드에 입사한 지도 한 9년 정도 돼가거든요. 네네네. 한 번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고요. 네. 계속 뭐 1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기업 환경에서 오픈 소스 기술들을 많이 이제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즘 사실 예전에 글로벌 대형 벤더들도 요즘은 예전엔 다 자기만의 걸 하다가 요즘 다 오픈소스를 다 주창하잖아요. 다들 전도사처럼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픈소스가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콜래보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어떤 밴드가 혼자서 개발하면 그만큼 많은 개발자가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기 사안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개발자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럴 땐 사실 이제 기술을 그냥 공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벤더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착하게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비즈니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오픈소스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이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더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사물까지 요새 막 붙고죠, 사물까지. 그럼 오픈소스는 앞으로 더 많이 커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오픈소스 기술이라는 게 더 발전은 될 건데, 사실 오픈소스가 모두 그 기술들이 모두 뭐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어떤 기술들은 또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라는 것도 사실 잘 아키텍처링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와이드 오픈이라는 것은 기업하고는 약간 안 맞는 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중간에서 이제 레드햇 같은 전문 기업이 잘 조율을 해주겠죠. 저희가 빌트링해서 드리죠. 네네네. 자, 그래도 오늘 뭐 우리가 뭐 오픈소스 이거에 대해서 뭐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거에, 아무래도 오늘 시청자분들 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니까 기업의 이제 IT 운영자라든지 뭐 기획자 이런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관점에서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하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게 실제로 이제 많이 안정되고 뭐 보안이 되게 강화된 OS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상태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OS입니다. 그런 O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대되는 지금의 이제 IT 환경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그래서 이제 이런 IT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가상화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기업 환경은 이게 클라우드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이라는 말씀이죠. 하이브리드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이게 기존의 뭐 베어메타 가상화 클라우드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모든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워크로드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화 돼야 되겠죠. 사실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인프라가 보호해주기라기보다는 스스로 살아남는 게 사실 클라우드 워크로드라는 어떤 정의로 맞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통적인 워크로드는 사실 인프라가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되게 단단하고 안전한 그릇이었다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그릇이 깨지기 쉽지만 그 그릇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그런 좀 차이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워크를 지나지만 아무래도 기업에 있는
기존 워크로드 중에 어느 부분은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워크로드는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 이제 로우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네.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아주 무거운 DB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클라우드에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되는 DB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아키텍처링이 돼야 되겠죠. 우선은. 근데 그냥 기존에 있는 DB를 그냥 클라우드로 옮길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 OS의 제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궁금한 건 이거 좀 이 뜻을 물어보기 전에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리눅스를 레딧이 아니더라도 리눅스가 한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로 돼 있다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의견으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구글이나 큰 이런 인터넷 포털들이 다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그렇다 보면 사실 그 포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대수는 대수로 따지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대수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서버 대수로 따지면 훨씬 정말 리눅스가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로 사용되지 않는가.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기업 수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좀 적겠지만. 어떤 탑다운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자,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OS의 제정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요? 사실 OS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 이제 유닉스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은 하드웨어에 되게 종속적이었죠. 그렇죠. 하드웨어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지금 x86 기반의 OS들은 이제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 같은 이런 OS들은 사실 지금 어떤 환경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피지컬 환경이든 가상화 환경이든 또는 이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저희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실제로 이제 모든 환경에 다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구글이 뜨고 있는 것도 뭐 검색도 검색이지만 우리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 OS로 딱 자리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애플도 사실 iOS고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기업 쪽도 물론 이제 리눅스가 모든 것이 레드에서 리눅스는 아니지만 레딧이 이것이 거의 뭐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를 레딧이 자꾸 주도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레딧도 뭔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어떤 사업기라든지 뭔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는 주로 전략이라든지 그런 저희 전략 레딧의 전략이라고 하면 아직은 이제 서버 기반의 OS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직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이나 이쪽은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리눅스 7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죠, 그죠? 또 간단하게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이라이트. 요게 7이 언제 나온 겁니까, 요게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에는 기존에 없던 기술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들 자체를 또 그런 기술들을 포함을 했고요. 예를 들면 리눅스 컨테이너 같은 기술을 포함을 해서 다크 같은 컨테이너 기술을 쓸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의 액티브 디렉토리하고의 어떤 호환성을 증대시켜서 윈도우 환경에서 쓰던 그런 계정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리눅스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대용량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XFS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500TB까지 로컬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통한 이제 성능 기능 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튠디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웹 서버다 또는 로우 레이턴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럼 로우 레이턴시라는 프로파일을 설정만 하면 그 환경은 튜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설치를 할 때 내가 웹 서버로 쓰겠다, DB 서버로 쓰겠다, 또는 이제 가상화 환경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훨씬 직관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운영자 입장에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오픈 LMI 같은 리눅스 매니지먼트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존의 SNMP를 벗어나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사실 우리가 오픈 소스를 쓸 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선입견이 이건 되게 큰 전문가야만 이거 운영할 수 있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뭐 저희 엔터프라이즈 링스나 또는 이제 페도라 같은 네. 리눅스 뭐 배포판들이 제공하는 환경들이 거의 대부분이 GUI입니다. 네, 네. 예, 그래픽하는 환경으로 뭐 대부분의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윈도우 같이 관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여기 이제 운영의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여기 말씀하신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 이게 레드햇의 어떤 뭐 제품 브랜드명입니까? 이것이 레드햇이 주창하는 하나의 컨셉입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픈 소스 기술로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어떤 기술로 매핑을 해놨는지를 네.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오케이. 자, 그러면 매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기술을 우리가 일단은 현재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조직하고 기술하고 어떻게 좀 매핑을 같이 시켜주시면 이해하기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팀이 하고요. 네.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팀들이 네. 플랫폼이라는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팀들은 사실 이제 그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같이 관리를 하는 네. 그런 세 가지 보면 IT의 팀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IT 하면 이걸 좀 더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팀, 서버 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요즘 어째 통폐합 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필드에서 데브옵스라고 해서 예, 현재 뭐 운영팀과 또는 인프라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팀으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죠. 여기 보면 네. 맨 밑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이거는 뭐 일반 물리적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주황색 말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무슨 색이 이게 주황색인가? 오렌지색 말고 이거 주황색인가요?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레드햇의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레드죠. 빨간색. 오케이. 이게 빨간색이구나. 오케이. 자, 이거 빨간색 지금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매니지먼트 이 부분에 다 이 상응하는 레드햇의 기술들이 다 있는 겁니까? 네, 기술들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레드햇의 기술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오픈 소스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뭐 스토리지 기술부터 클라우드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관리 기술까지 다 이제 저희 오픈 소스 기반의 어떤 기술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정말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그 레드햇에서 지원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네요. 엔드투엔드로 그냥 완전히 다. 기존에 저도 이제 입사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리눅스와 제이보스 그렇죠.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네네. 점점 저희 제품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럼 계속 공부해야 될 게 많으시겠네요. 머리가 터질지. 근데 개인적으로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많은 관점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사실 이제 밴더나 이런 데 있으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밖에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근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 어느 분들은 이제 이미 오픈소스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오픈소스 말로만 들었지 뭔가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최 부장님은 아까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오픈소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OS하고 제이보스 좀 하다가 지금 다 만드신 건데 오픈소스라는 것이 일단 한 번 좀 하나라도 한 번 좀 알게 되면 제대로 해보면 나머지 것들 할 때 좀 쉬워지나요? 뭔가 어떤 그런 익숙해짐에 있어서 어떤 팁이랄까 뭐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일단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기술을 볼 때 뭘 먼저 보는가. 뭐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곳에서 먼저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갑니다. 정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자 스토리나 이런 걸 좀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기술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매뉴얼만 쭉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둘러싼 환경, 먼저 그런 컨텍스트를 그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픈이 할 때는 기술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다르네. 그냥 보통은 그냥 소스만 가져와서 컴파일해서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먼저 정의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야, 이런 말은 어제 듣기 힘든데 오늘 아주 좋은 관점을 오늘 또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 것들을 이제 기술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 어떤 것들인지. 네.
근데 여기 보면 저기 보면 괄호에 쳐지는 글이 있고요.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가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딧이 제공하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가상화는 RHVM이라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저건 이제 오버트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가상화는 이제 스케일업 어플리케이션들에 적합한 인프라 기술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오픈스택입니다. 오픈스택은 저희가 이름에 렐 OSP라고 이제 줄임말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로 스케일 아웃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와 IaaS 엔진으로서 이제 이런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 보면 뭐 그 기사 같은 데 보면 오픈스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뭐 완전히 대세라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오픈스택이 일종의 IaaS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는가. 오픈소스에서, 오픈 진영에서. 그리고 실제 오픈스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리눅스 커널에 그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기존에는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 오픈스택이 이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은 다들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오픈스택은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 기술로서 이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체를 표준이니까 그렇죠. 만들어가는 컴포넌트로 발전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이제 컴포넌트로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버 가상화 쪽에서는 지금 리눅스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팅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릇이라고 제공되는 이제 OS가 있는데 OS에도 KVM 같은 하이퍼바이저 기술 또는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담는 그릇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 자체의 이미지가 이제 뭐 레딧 스토리지나 또는 이제 잉크탱크 같은. 요건 이제 이따 2부에서 2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쪽은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픈 스토리지 쪽에.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SDN 같은 네트워크 추상화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레딧도 물론 여기 오픈 데일라이트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오픈스택의 뉴트론 같은 프로젝트에 이 기술이 이제 통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오픈 데일라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각 어떤 그 주요 메이저 벤더라든지 주요한 데들이 어디로 이제 몰리느냐에 따라 이것이 표준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되는 거죠. 표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선호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게 또 표준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바뀌는 거고요. 그 위에 실제로 이제 인프라 기술들이 다 완비가 되게 되면 사실 가상화나 클라우드도 OS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내는 상태고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들은 또 내가 또 실제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파스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파스도 이제 온라인 퍼블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근데 위에 보면 제이버스 같은 엑스파스라고 했거든요. 이건 뭔가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파스 플랫폼인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가트너에서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엑스파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으로서 제이보스가 실제로 오픈시프트라는 오픈소스 기술 안에 포함돼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또 통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제이보스나 오픈시프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그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치시키고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또는 배치되는 또 OS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실제로 포맨과 뭐 푸펙 같은 기술을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데 세틀라이트라는 레딧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및 또 인프라 기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 IQ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제 클라우드 폼즈라는 기술로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요. 지금 밑에서부터 스토리지
서비스부터 위에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이게 다 있는, 다 쓰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사실 오픈 소스 기술로 다 되어 있는 곳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따로따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 매니지먼트를 따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시는 네, 고객들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소스를 잘 활용하는 뭐 기업이랄까 기관 한두 개만 꼽으신다면 어딜 꼽으시겠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정부 기관 쪽에서는 이제 정부통합센터에서는 또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 현대, LG, 예, 뭐 SK,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운영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존에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뭐 있을 건데 가상화는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스무스하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키실 건지 아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뭔지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그거 이제 아마 운영이다 하면 결국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거를 운영할 거냐가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운용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하고는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애플리케이션 관점이. 아까 서두에도 아마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졌느냐, 내가 스케일아웃 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가상화라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클라우드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스스로 이제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가상화에서 지켜주는 거죠. 가상화 기술들은 뭐 HA 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인프라 기술이 지켜주는 거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다. 좀 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로드 밸런싱 기술이나 내가 이제 로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진 거잖아요. 로컬의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늘어나기 힘든데 로컬의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복제해서 계속 늘릴 수 있는 환경이란 거죠. 뭐 예를 들면 스태틱한 웹페이지만 가지고 있는 웹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거는 가상화나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피지컬 환경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있던 그런 아키텍처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실제로는 클라우드 가기에는 아주 적합한 업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재 아마 사용자분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뭐 돼 있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옮겨갈 것인지 그 하나하나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는 뭐 가상화나 또는 베어메탈 같은 환경에서 뭐 웹, 미들웨어, DB 같은 이런 아키텍처로 사실 3티어로 많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환경에서 사실 가상화도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근데 웹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쭉 많이 확장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인 뭐 오픈스택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 매니지먼트도 그 오픈스택을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인프라 기술인 리눅스 OS라든지 뭐 스토리지 기술들 또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인프라가 도입된 후에 이제 웹 같은 프론트엔드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오픈스택으로 옮겨가는 거죠. 옮긴 후에 이제 완전히 옮겨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걸 또 찾는 거죠. 사실 미디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들웨어도 다시 또 오픈스택 같은 기술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제이보스하고 어떤 미들웨어는 또 기존에 프라이빗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들웨어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미들웨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오픈 소스로 표준을 한다면 뭐 제이보스 같은 기술로 표준을 해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제이보스는 아까 제가 엑스파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파스에 아주 잘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같은 파스 기술을 쓴다면 쉽게 또 웹과 이런 미들웨어가 쉽게 이제 오픈시프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오픈시프트는 이런 두 가지 기술을
개발자가 선택만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픈시프트도요. 예. 오픈스택만큼 이 업계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픈시프트도? 오픈시프트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레디에스에서.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저희 온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건 또 아마존 위에서 저희가 실제로 호스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어도 지금 보면 이제 나눠지는 거네요. 네, 제이버스하고 지금 그래서 기존에 제이버스로 통합하지 못하는 뭐 그런 미드웨어가 있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런다면 뭐 이제 실제로 보면 프라이빗에 또 제이버스나 파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에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파스를 이용해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리소스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서 네. 또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이건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건 뭐 퍼블릭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IBM, MS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재는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폼즈라는 또는 네. 매니지 IQ라는 프로젝트가 네. 아마존만 현재 아직 지원하고 있는 그래요? 상태입니다. 예. 그건 약간 오픈에 약간 좀 그렇죠. 그 위배된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될 텐데, 네.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API가 공개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연결해서 진행하기가 편한 거죠. 네. 아직 API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뭐 그건 구글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 이제 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그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 요즘 보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글로벌 벤더들이 이제 서비스로 이제 AWS 같은 서비스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하고 다 연동이 되게 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퍼블릭 사업자들이 오픈되어 있는 API만 제공한다면 네. 사실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매니지 IQ 같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겠네요. 안 할 이유가 없겠네, 그쪽에서도. 네. 대신에 이제 사용자가 많아야 되겠죠. 많아요. 예. 요구가 있어야 사실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뭐 VMware에서 제공되는 기술들도 같이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현재 이제 클라우드 폼즈는 vSphere, vCenter를 연결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레드햇의 이제 RHVM 또는 이제 오픈스택, 아마존을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레드햇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가상화면 가상화, 뭐 오픈스택이 오픈스택, 뭐 클라우드 폼즈면 따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이 됐는데 이걸 이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게 이제 레드햇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 솔루션? 서브스크립션은 사실 기술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사실 뭐 라이센스 모델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통 이게 뭐 이따가 이제 질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서브스크립션 이런 어떤 식으로 책정하냐 이런 것들은 질문에서 받기로 하고. 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아직 국내에서 이렇게 다 완전하게 구축된 데는 없는 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해외는 이런 게 있나요? 해외에는 여기 있어요? 해외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진행을 했던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 이름이 갑자기 난양 공과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학기 초가 되면 수강 신청한다고 이제 로드가 확 늘어나잖아요. 사실 그럴 경우는 이제 교내에 있는 어떤 인프라로 그걸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인프라를 또 추가해서 그 로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괜히 일반 교과서 갖고 하지 말고 이런 오픈소스 갖고서 실제 운영도 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해보면 그게 실전적인 또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도 그런가? 그렇죠. 그래요? 좋네요.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이 왔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신 분들은 이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5분일 필요는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규성님, 오픈소스 사용 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오픈소스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 내재화입니다. 기술 내재화라는 그러니까 게 이분이 내재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규성님께서 그 다음 댓글에다가 저희도 내부에서 오픈소스 사용을 하는 제품도 있긴 한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프로젝트 구축 인원, 운영 인원이 다 빠졌을 경우에 대응이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나서요. 그게 이제 사실 기술 내재화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그 기술 내재화를 했던 인원이 빠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라는 그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픈소스는 라이센스 기반의 소프트웨어하고 달리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비용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레드햇 같은 회사의 어떤 도움 없이 운영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력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런 인력을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기술력도 높여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뭐 이렇게 정규 인력으로 안 하더라도 뭔가 어떤 타이트한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어떤 어떤 그런 것 서비스 체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 국내에 어떤 그 지원하는 에코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에코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 저희 파트너 사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모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 시대가 되면 지금 결국 사람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소스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IT 뭐 리셀러 뭐 해가지고 IT 분야에 벤더 말고 글로벌 벤더 말고 나머지들은 다 리셀러들이나 그런데 현장 파트너들이 많았는데 거기다 보면 이제 판매를 잘하는 곳 뭐 이런 거였잖아. 유지보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 실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례로 보면 저희 회사에서 인수한 잉크탱크 같은 회사가 사실 뭐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세프라는 이제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되게 이제 컨설팅을 잘하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기여도 많이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사실 큰 가치로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밸류가 있을 수가 사실 뭐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가불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짜고 뭐 맨멋세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맨멋세인데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가면 그런 것도 이제 바뀔 수 있는 조짐이 좀 보이겠네요. 자, 임근식님, 회사가 오픈소스의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 공유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효율화시키고 싶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가 클로즈드 소스가 오픈소스에 비해 코드의 성숙도 및 결함 부분에서 장점이 실제로는 크지 않는 게 아닐지요. 레드햇의 경우에도 오픈소스 기반을 외부의 우수 개발자들을 참여시켜서 오픈소스 기반 개발 비용 최소화를 하는 걸로 압니다. 라고 했는데요. 코멘트, 자기 관점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다 혼자서 발전시킬 수 없는 거고 오픈소스는 사실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혼자서 어떤 한 기업이 주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실 클로즈드 소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대신에 저희는 이제 많은 개발자들을 투입해서 그 기술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경님,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는 그럼 다운 발생 시 어느 정도까지 커버 가능한지요? 예를 들자면 가용 자원 중 몇 프로까지 다운이 되더라도 안전한지요? 사실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스스로 살아남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됩니다. 그 아키텍처가 아니면 그냥 가상화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켜주는 거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뭐 가용한지는 그 설계한 아키텍처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가상화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네. 유성민님, 오픈소스에서 걱정인 것이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 연동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처나 기술 지원은 가능한지요? 사실 오픈소스는 주로 이제 표준 기반으로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API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한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도입해서 쓰는데 어떤 막히거나 다른데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호환이 훨씬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영민님, MS 애저에서 제공하는 MS 애저를 사용하려면 레드햇을 상용으로 사용하면 따로 저작권 관련해서 레드햇을 문의 안 해도 되는지요? 보통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인증되어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요. 네. 예, 그 프로바이더들은 저희하고 어떤 기술 지원 계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아마존에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존에 문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 아마존의 백단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레딧에 문의하기보다는 아마존에 문의하시면 뒤에서 이제 레딧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MS 같은 애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최병감님, 레딧에서 보는 엔터프라이즈 OS의 기준 또는 정의는 무엇인지요? 레드햇 리눅스 7과 엔터프라이즈 OS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예. 우선은 엔터프라이즈 OS라 하면 그 OS가 탑재되는 하드웨어들이 서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OS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 벤더들과의 어떤 인증이라든지 또는 보안 인증,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인증, 뭐 오라클과의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OS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의 어떤 연관성은 그럼 이 OS가 제공하는 기술이 어떤 인프라 영역까지 다 커버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또는 가상화 기술들을 이 OS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고 오픈스택 같은 기술도 탑재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이제 베어메탈부터 클라우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OS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예. 박병규님, 오픈소스의 경우 라이센스에는 완전히 프리한 것인지요? 라이센스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이제 오픈소스를 하더라도 소스를 보통 일단 다 공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고요. 네. 근데 이 소스를 이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일단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어떤 형태의 라이센스로 공개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예. 최병규님, 팀뷰 지원이 가능하면 라즈베리 파이에도 팀뷰가 가능한지요?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는 아직 저희가 이제 ARM 기반이나 이쪽은 아직 현재는 정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감래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은 7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통합 인프라에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타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되는데 타사와 비교했을 때 레드햇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하드웨어와 인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때 안전한 OS를 선택하신다면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 위에 이미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오픈스택이라든지 세프라든지 또는 이제 클라우드 폼즈, 세틀라이트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최적화돼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재홍님, 구글과 함께한 쿠베르네테스라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기술 프로젝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테이너 자체는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제 유지하기가 관리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크라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게 이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간주님, 레드햇 리눅스 7의 보안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요점으로 질문하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타사 특히 오라클 같은 대형 벤더 업체도 오픈소스를 많이 지원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햇의 비교 우위는 무엇인지요? 고객 관점에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벤더에 비해서 이미 잘 갖춰져 있었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경험이나 네. 또는 저희가 가진 에코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저희 장점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주현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하시면서 데브옵스를 상호 연계한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데브옵스와 연계한다면 사실은 이제 파스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장점은 이제 개발자와 어떤 운영하는 분들이 경계가 없어지는데 네. 없어지는 그 경계에서 사실 인프라와 어떤 기술들을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관리할 것인지가 좀 단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강상원님, 중소기업인데요. 방송 매체에 대한 가상화 및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존 장비 및 소스들을 통폐합,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워크로드 자체가 어떤 이게 클라우드 형태로 가야 될 건지 아까 말한 스스로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제 분류를 먼저 하시고요.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오픈스택 같은 클라우드 기술에 탑재하시거나 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내부의 이제 자원들을 내가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실 거면 이제 그런 클라우드 기술을 프라이빗 환경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퍼블릭을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워크로드들, 애플리케이션들을 일단 그걸 먼저 분석해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우에 대한 것은 아직 정 모르겠으면 부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아까 그 구분한 거 있잖아요. 기존 워크로드를 구분해 주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컨설팅 해주십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석은 좀 아직 저희 영역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수일님, 기업에서 서버용 리눅스 사용 시 안정성과 확장성이 중요한데요. 기존 유닉스나 윈도우 NT 계열에 비해 레드 리눅스 7이 가진 장점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나온 것처럼 저희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이런 최신의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들을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X86 서버에서 가상화 기술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탈피할 수 있고요. 최병감님, IBM 리눅스나 오라클 리눅스와 같은 리눅스는 오픈소스를 할 수 있는지요? 오픈소스가 아니라면 레드햇 리눅스도 동일하게 오픈소스가 아닌 것이 아닐까요? 리눅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일단 오픈소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기용님, 오픈소스는 요즘 종류도 다양하고 이름도 다양한데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부문별 최신 정보나 기술 동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저희 일단 그 웹페이지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레드햇을 팔로우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빨리 얻으실 수가 아까 있습니다. 정규성님께서 아까 정부 그 대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산 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우선은 어떤 벤더에 락인되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야, 그런 건 그렇게 잘하면서 왜 또 액티브엑스는 그렇게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야? 참. 네, 말씀하세요. 그 부분 사실 액티브엑스도 자꾸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늦었죠, 빨리빨리 했어야지.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HTML5나 이런 것들의 도입이 아주 확산이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윤구님, 아이아스나 파스, 사스와 사용할 때 보안 관련으로 어떤 식의 대응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런 OS 기반의 어떤 기술들 중에 IP 테이블즈나 또는
SLI눅스 같은 보안 기술들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그런 리눅스 기반에서는 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턴온 시켜놓고 구축을 하시면 사실 되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국내 대부분 기업들은 불편해서 끄는 성향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턴온 시켜놓고 이제 구축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 오픈 소스도 예전에 이제 리눅스뿐만 아니라 지금 되게 많이 다녀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원 잘해주시겠지만 사용자 교육도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지속적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레딧이 하는 비즈니스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레딧 엔지니어가 나가서 구축을 해드리고, 세 번째가 트레이닝이죠. 저희 트레이닝 되게 유명한 트레이닝입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승규님, 레딧 7이 용도에 따른 간편한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개별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킥스타트 같은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뭐 그룹이나 소프트웨어 목록만 지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화진님, 기존 인프라 운영자는 OS에 대한 관리 위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레딧에서 OS 이외의 다양한 영역의 오픈소스들을 제공하는데 기존 레거시 환경의 운영자가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레딧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 세 가지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기술 같은 부분에 좀 관심을 두셔야지 앞으로 변화되는 IT에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가상화 기술 같은 이런 기술들도 뭐 체험을 해보셔갖고 뭐 KVM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가상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오버트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쉽게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축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레딧에다가 이밸류에이션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체험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뭐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개발자들이 많나요? 중국에도? 어떠세요? 특히 뭐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렌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에서 접속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은 차단했지만, 중국은 구글은 차단했지만, 실제 오픈 소스 뭐 이렇게 프로젝트나 또는 이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랩 같은 경우가 중국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화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픈소스를 보려면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고 그 영어 갑자기 그렇다고 뭐 파고다 왕을 또 끊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어떤 팁 좀 말씀해 주시죠. 오픈소스를 하기 위한 그런 영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다 한 가지만. 중학교 때 어떤 문법이나 뭐 성문 기본 영어 그런 거? 그렇죠. 사실 그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가지는 매뉴얼의 어떤 영어의 수준은 되게 낮습니다. 쉬워요? 되게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들이 저희가 좀 거기 쓰는 전문 용어의 단어가 힘들 뿐이지 그 외에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나 설명은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까지만 영어 제대로 하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정우님, 레딧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 레퍼런스는 어디인지요?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뭐 오픈스택이나 이런 기술들은 이제 사용해서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유준호님, 오픈스택을 이용한 가장 좋은 솔루션 및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동성이 뛰어난 웹이나 DB 트랜잭션이 많이 쓰지 않은 곳에서 유용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제 분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곳들이 아주 주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오픈스택에 보면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뭐 사하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하둡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뭐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뭐
웹메일을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스위프트 같은 걸 이용해서 대용량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프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링크만 이제 붙여주면 되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분산 형태의 내가 어떤 저장 공간이나 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자체가 분산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뭐 그런 쪽에서는 DR 센터 같은 데도 그렇죠.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미국에는 어떤 그 유선 방송 회사들이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어떤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택 기반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유미연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클라우드는 제재 사항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적극 추진해도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끝나야 되겠죠. 정해지는 것들이. 근데 그 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사실 거기에 맞게 또 기술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사실 오픈 소스 기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레댓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오픈 소스 기술들은 보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획득하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들은 다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자, 유태시님, 레딧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와 SAP 같은 상용 ERP와의 연계 또는 활용을 위한 기술과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실 SAP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상화나 이런 환경에서도 이미 잘 운영된 걸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에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구조라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한수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이를 인트라넷에 제한되어 있는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지 정도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차이점도 있을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실 가상화라는 기술의 이제 그 부분 영역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뭐 오픈스택 같은 이런 스케일아웃 형태의 어떤 인프라 기술로 포함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은 내 사내가 아닌 사외의 리소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관리를 해주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고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을 저희가 다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지금 이제 세 분만 더 받고 이제 질문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임근식이 레딧의 경우에 오픈스택이 젠 기반인가요? KVM인가요? 레딧 기반의 오픈스택을 사용 시에 기, HTTP, 토카, 요것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레딧이 제공하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VM의 vCenter하고 레딧의 엔터프라이즈 링스에 포함된 KVM 하이퍼바이저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최종기님, 레딧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이 있는지요?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이 있는지요? SDN 솔루션 추가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뉴트론 기술을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이제 제공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SDN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데일라이트 기반의 뭐 오픈 V스위치 같은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현재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학용님, 이번에 KBS에서 레딧 오픈스택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에 비해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구축 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거라 사실 뭐 제가 얘기해 드린 것보다는 이미 아마 그때 오픈스택 데이 때 그 담당자분이 많이 얘기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클라우드라는 이 기술을 어떻게 이제 지금 있는 관리자분들한테 이제 이 기술을 설득을 할 것인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WCHOI @ redhat.com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최원영 부장님
그 오늘 일부 게스트이신 최국영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WC초에 맞죠? 네, 네. W초입니다. 네, 제가 댓글창에 놨으니까요. 여러분 좀 라이센스 정책이라든지 뭐 가격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문의하시고요. 또 상세한 것들은 또 이메일로 그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뭐 좋은 질문 되게 질문 코멘트 많았지만요. 이 중에서 한 5분 정도? 네. 네.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 네. 정규성님? 네? 네. 큰 소리로. 정규성님. 제가 정확하게. 정규성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조영민님. 네? 조영민님. 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조영민님. 네. 중간중간에 제가 또 좋은 네네. 질문을 하셨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네네. 못한 부분이 네네. 있어서. 네네. 그리고 뭐 김철님. 김철님. 김철수 아닙니까? 김철수님인가? 네, 김철수님. 네. 또요? 뭐 강승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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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용님. 박기용님. 네. 5분. 네. 자, 정규성, 조영민, 김철수, 강승규, 박기용. 네. 요분들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알려드리니까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김수열님. 김수열님이죠? 김철수님이요? 김수열님 아니었습니까? 네. 네. 김수열님. 김철수의 김수열님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하죠. 네, 뭐 현재 오픈소스라는 기술이 대세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쓸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내재화라는 게 있죠. 근데 뭐 기술 내재화라는 걸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네. 레데이시라는 회사를 통해서 기술 네. 내재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떻는가 네. 하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뭐 참여라고 해야 되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되고 구성되는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런 프로젝트에 이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관점이 우선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네. 거기에 뭐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 개발자들이 이제 주고받는 어떤 내용들이나 또는 그걸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생기는 문제들을 서로 주고받는 메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선은 어떤 식으로 감히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게 또 중요한 게 그게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의 문화를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컬처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한 번씩은 참여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IRC 같은 이 채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RC를 통해서 그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 중학교용어로 될까요? 중학교용어로 충분히 됩니까? 그렇죠. 하이. 하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빡세 누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기술 그 개별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된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 중학교용으로 충분히 된다니까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느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